오늘 등비 수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수열 두 번째인 등비 수열인데요. 우리가 같은 등자 B를 써가지고 B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일정한 수를 곱해가서 만드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비는 보통 소문자 R로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이 기본적으로 관계식으로서는 등비, 즉 얘가 이렇게 앞항을 뒷항으로 나눈 게 결국 B잖아요. 그 B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결국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때 R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등비 수열도 일반항을 봐야 될 텐데, 그 일반항이 AN이 A 곱하기 R의 n-1로 고요해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A1이라고 두면 두 번째가 A2인데, 얘는 당연히 A1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었을 거고요. 세 번째 항인 A3은 당연히 A1 곱하기 R의 제곱일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 항을 생각을 해보면 이 n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1제곱이고 세 번째 항이 제곱이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n-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A의 B의 n제곱으로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겠고,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겨 있다고? 일반적으로 1차식으로 AN 플러스 B꼴이 되면 얘는 등차수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등비수열은 AN이 결국 A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나오면 얘는 등비수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 n제곱으로 쓰이면 등비수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차 중항이 있듯이 등비수열도 등비 중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세수 A와 X, 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다음과 같이 X를 우리가 등비 중항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A, X, 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넘어갈 때 R을 곱하는 거고, 넘어갈 때 곱하기 R을 하게 되면 X는 우선 AR이다 라고 쓸 수 있고, B는 AR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런 식의 식이 생겨날 거고, 얘는 당연히 AR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 AB는 X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에 곱하고 같다라는 게 등비중항 관계식인 거죠. 그래서 이 X를 등비중항이라고 부르잖아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등비수열 관계식은 그래서 나누는 B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에 곱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1번서부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제2항이 10이고요. 제5항이 324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자, A1이 A1 곱하기 R이 12인 거고, 그리고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얼마예요? 324다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식에서 윗식을 나눠주면 R의 세제곱이 결국 12로 나누면 얼마니? 10이면 27로 구해지겠죠. 그래서 R 값이 얼마? 3이다 라고 구해지고, A1 값은 4라고 구해지네요. 그러면 AN은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R이 몇 번 곱해지는 거야? 3번. 그래서 R세제곱이 얘 나누기 얘랑 같다. 됐죠?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 안 쓰고도 그냥 바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되겠죠? 두 줄 안 쓸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2 더하기 A4가 810이고요. A5 더하기 A7이 30일 때 A10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A1 곱하기 R이고,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이게 810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A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A1 곱하기 R의 6제곱이 요게 30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연립방 형식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게. 요 식을 이렇게 만들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R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곱하면 이쪽은 얘랑 같아지니 30이 되는 거고 이쪽은 810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결국 R 세제곱이 얼마로? 27분의 1로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R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다 라고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R 값이 3분의 1이면 우리가 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27분의 1 A1이 810이다 라고 구해지겠고 숫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네. 자, 27 곱하면 여기가 9겠고 1이니까 10A1이 여기가 81이면 3의 4제곱 곱하기 10에다가 거기다가 3의 제곱을 또 곱한 거고. 와, 그러면 A1이 3의 6제곱이네요. 됐어요? 전체 계산 안 되니? 슉슉. 아, 3의 세제곱. 그건 거지? 7제곱.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였지? 자, 그래서 A1이 3의 7제곱이면 결국 A 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A1 곱하기 R의 9제곱을 구하면 될 거고 R이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에 9제곱이 들어오면 결국 얼마? 7제곱이고 3분의 1이 9제곱이니까 곱하면 9분의 1. 그쵸? 자, 두 번째. 자, 투수 X2와 162 사이에 XYZ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다음이 등비 수열이 이룰 때 XYZ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A1이 2고요. A5가 162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봐도 되잖아. R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곱했을 때 162인 거지. 그죠? 그러면 R의 4제곱이 얼마야? 162로 나누면 81. 그러면 R 값은 얼마?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바로 2에다 3 곱하고 그러면 6이고 6에다 3 곱하고 6, 3, 18에 18에다도 3 곱해서 다 더해야지 뭐.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두 번째였고요. 자, 3번입니다. 서울시요? 궁금한 게 전화는 왜 안 받니? 치과. 아, 치과? 그래, 그건 인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인정. 자, 얼른 앉으세요. 자, 3번입니다. 세수 8xy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우리가 쓸 거는 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의 식은 뭐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 그죠? 두 번째, 세수 xy 36이 등비수열을 이룬데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에 곱하고 같다.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지? 뭐 나는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 다음 fx가 다음과 같이 3차식인데 얘네로 나눌 때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데 자, f-1과 그리고 f0과 그 다음에 f2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f-1을 구하면 -1에 3을 더하니까 k 플러스 2고 그리고 f0은 k고 f2를 구하면 8에다가 얘도 k 플러스 2네요. 자, 이렇게 간대요. 근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중앙을 이용해보면 k의 제곱이 k 플러스 2의 제곱하고 같다. 그러면 k제곱 사라지겠고 0은 4k 플러스 4다 라고 쓰여지면서 k값은 -1로 계산이 되네요. 됐어요? 뭐 그 다음에 계산은 너무나도 쉽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쵸?
자, 다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실수가 있는데 세수의 합이 14고요. 곱이 64일 때 이 세수를 구해보래요.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를 A로 잡은 경우가 있었지만 등비수열은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AR, 세 번째를 AR 제곱으로 우리가 잡아놓고 이 세수의 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결국 14다 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곱이니까 결국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얼마다? 64다. 그러면 AR은 4로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4로 구해지면 여기가 4고 여기도 4R이 되니까 A 플러스 4 더하기 4R이 결국 얼마로? 14로 구해지네요. 어떻게 구해 여기서 A하고 R하고? 분명히 대입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찾았어. A와 R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은채야 어떻게 찾아? 우리 서울 가서 배워왔잖아요. 서울 아니에요. 어디요? 용인이에요. 아, 용인이야? 용인이나 서울이나 시골 쪽. 거기나 거기지 뭐. 용인은 에버랜드가 있는 곳이잖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영성아 어떻게 해? 누구랑? 그치, 이렇게 연립하면 되지.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나누면 A가 결국 R분의 4잖아요. 그러면 R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R이 14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R 곱해버리면 R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여기가 4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R에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쓰여지죠. 그럼 2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R값 나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A값도 구해질 거고. 됐죠?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말라고. 자, 5번입니다. 자, 우선 5번을 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을 공통 접선을 하고 있는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대요. 자, 읽어보면 선분이 지금 바깥쪽에 외접하고 있죠. 근데 원끼리도 또 뭐하고 있대? 외접하고 있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외접선이라고 부르잖아. 공통 외접선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들도 외접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반지름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지. 관계만 알면 사실 문제는 쉬워지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등비수열 단원에 나와 있으니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섞여 있는 문제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반지름들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을지를 스스로가 찾아야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쌤은 우선 관계식들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 원 3개만 그렸어요. 자, 원세가 그려져 있는데 다 외접하는 외접선들이니까 여기를 다 수직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원의 중심들은 다 이으면 한 직선상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의문점. 왜 원의 중심들을 다 이으면 교점하고도 이렇게 다 여기 교점들입니다. 원의 교점들. 그치? 여기랑 왜 이렇게 맞닿을까? 왜 그럴까? 자, 봐보세요. 우선 우리가 하나의 원에 대해서 이렇게 외접선들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쭉 오면 얘네들의 교점이 생겨나죠. 교점으로부터의 접선들이니까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 딱 그으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죠. 되겠어요?
이게 더 쭉 펼쳐진 거에 대해서 여기 뒤에 원이 이렇게 있더라도 원의 중심하고 쭉 그으면 당연히 뭐가 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같은 선상에 놓이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직선상에 원의 중심들이 다 놓이면서 그거에 대한 접점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원인 상태에서 반지름들의 관계를 조금 보게 될 텐데요. 문자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고 나는 A, B, C의 관계를 보려고요. 되겠어요? 각 반지름들 간의 관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조선들이 필요한 게 어떤 보조선을 그리냐면 여기 첫 번째 원에서요. 요렇게 여기다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또 큰 쪽 원으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서로 평행의 관계죠.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네요. 됐어요? 자, 직각을 하나 끼고 있고 동의각으로 각이 하나 같으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길이들을 써봅시다. 자, 여기의 길이는 당연히 A 플러스 B가 여기에 빗변의 길이가 되고 여기의 길이는 B 플러스 C가 여기의 길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중간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제일 큰 반지름에서 중간 반지름을 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들을 잡아두고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고 했으니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는 B 마이너스 A 대 C 마이너스 B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자, 그래 놓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개할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AC로 전개가 되고 내항, 외항은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전개가 되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없앨 수 있는 거 BC 없애고요. AB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 이항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AC 이항하면 결국 2B제곱이 2AC라는 관계식이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B제곱이 AC를 만족하죠. 이게 무슨 식이야? 근처에 이게 무슨 식? 그치, 등비중항을 이룬다는 게 A, B, C가 무슨 수열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접하는 원들은 반지름들이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가장 작은 반지름이 6이고요. 가장 큰 반지름이 10이래요. 원은 총 5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R1이 결국 6인 거고 R6이라고 하면 이게 12인 거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반지름을 구하래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야? R3을 구하라는 거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2배 했어. 그럼 중간 거는 당연히 몇 배를 하면 돼? 숫자 안 쓰고도 계산해야지. 얼마야? 6루트 2. 걱정이 됩니다. A1이 6이고요. A2가 있을 거고 쭉 가서 A6이 있는데 이게 1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필요해요? R의 몇 제곱이요? R의 5제곱이 얼마로? 2라고 구해지는 거죠. R의 5제곱이 2? A1이 몇 개야? 공통접선했는데 5개의 원이 있고 A1이 6이고 가장 큰 반지름이 12가 맞죠? 그러면 R의 5제곱이 2. 가운데에 A5까지 아니에요? 아, 원 5개지. 여기 6이라고 써서 나도 헷갈렸네. 미안해요. 여기가 5. 애초에 여기를 잘못 틀렸어. 자, 여기가 A5니까 결국 R이 4개지, 4개.
그래서 R의 4제곱이 얼마? 2. 그래서 R 제곱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결국 구하고 싶은 게 A3인 거니까 결국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2배 갔으면 절반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그거에 루트를 씌운 것만큼 가겠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5번 문제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선분을 3등분하고 그 중간을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남는 거는 얼마만큼이 남아? 전체 3분의 2만큼 남겠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거를 생각을 하면 전체 길이 얼마에 대해서? 전체 길이가 10에 대해서 3분의 2만큼이 남았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다시 그 남은 녀석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이 3분의 2만큼이 또 남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10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20번째 시행에 대한 걸 구하래요.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의 20제곱이다 라고 쓰면 정답이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푸는 규칙성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했듯이 등비수열의 합도 한번 구해볼 텐데요. 자,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을 나열해보면 A1R 제곱순으로 가서 어디까지? A1R의 n-1번째까지, 즉 나는 n번째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게 SN인 거잖아요. 됐어요?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식에다 좌우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해보면 R 곱하기 SN이다 라고 써주고, 첫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 제곱순으로 가면서 쭉 가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A1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식이 바뀌죠. 그런 뒤에 어떻게 돼요? 두 식을 그대로 연립방정식으로 빼버리면 얘는 1-R의 SN이 되는 거고, 우변은 얘가 규칙적으로 다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여기 A1과 여기 A1R의 n제곱이 남죠. 근데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거니까 이 식은 A1-A1 곱하기 R의 m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그리고 A1으로 묶어버리고 얘로 나눠버리면 결국 SN은 우리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라는 식을 합공식이 일어나죠.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부호는 원래 식하고 똑같을 텐데 모양을 어떻게 쓸 수 있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도 가능하죠. 자, 공비가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좀 더 낫고요.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뭐가 나요? 얘가 좀 더 낫죠. 왜? 분모가 양수가 되는 게 편하잖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나 살아나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 식을 보시면, 안 주길 잘했네. 자, 이 식 봐봐요. 요거 보면 R의 n제곱이 붙어 있죠. 그지? 어쨌든 얘는 R의 n제곱에 어떤 개수가 붙어 있는 형태일 거잖아. 그리고 뒤에는 상수항이 붙을 거고. 그러면 합 SN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의 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생각합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하고 수열의 일반항 사이에 관계식은 딱 하나 있다 그랬어. 그 하나씩이 뭐야, 은채야? 네. 수열의 합과 수열의 일반항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있어. 수열의 합관, 수열의 뭐라고요? SN과 AN의 관계식이 하나가 있다고. 진짜요? 지환아, 뭐니? 2차. 아니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일요일 날 했다. 말 안 하고 가요.
너는 어렸을 때 해줬다. 뭐가 있어? 야, 내가 일요일날 수업하면서 관계식 이거 하나만 있다고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나는 기억이 나는데 왜 니네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신박하지? 쓰면 기억날걸? 그지? SN에서 SN-를 뺀 게 AN이랑 같다고. 합하고 일반항 사이 관계식은 이거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지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 SN을 보면 얘가 A의 R의 N제곱 플러스 B의 꼴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일반항 AN을 구해보려고 SN-1을 구해보면 A의 R의 N-1제곱 플러스 B다 라고 쓰여지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AN이 될 거고 얘는 B는 그대로 지워질 거고요.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이 일반항은 당연히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A1은 어떻게 구해? A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A 플러스 B가 뭐예요? 일반항인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그냥 1을 한번 넣어봤어요. 즉 첫 번째 항을 구해보려고. 그지? 그러면 이거 어차피 0제곱이 되면서 1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호 A 아니에요. 미안하다. A라고 썼구나. 미안. R-1이겠지. 어? 계산을 하기 싫나 봐, 오늘. 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 우리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1을 구해보면 A1이 A 곱하기 R-1이다 라고 성립되면서 얘는 AR-A다 라고 쓰여지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면 바로 첫 번째 항부터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즉 누구랑? 마이너스 A랑 B랑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바로 등비수열인 거죠. 그러면 넘겨보면 A 플러스 B가 얼마일 때? 0일 때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요거 관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자,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의 제2항이 마이너스 6이고 제5항이 48이었을 때 SN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S2를 구해보면 얘는 공비를 모르니까 R-1분의 초항도 모르네. A1 곱하기 바보짓을 했네요. 자, A2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6이고요. 그리고 A5가 48이래요. 그러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 8에 48.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지네. 그래서 R 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하면 A1 값이 3이다 라고 구해지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상 SN을 구하면 R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3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다 라고 밖에 못 쓰네요. N을 모르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이니 3은 약분해버리고 결국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라고 쓰면 요게 답이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쓰시는 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다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SN의 합을,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2, 10이고요. S20이 30이래요. 자, S10이라고 하면 얘는 R-1분의 초항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10이고요. S20을 쓰게 되면 얘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32시래요.
이때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구하고 싶은 거는 S30을 구해보래. 즉 R-1분의 A1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해보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요 값이 문제상에서 얼마? 10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는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R의 10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2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다시 30을 우리가 인수분해해 보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곱하기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4,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계산은 얼마? 10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얼마로? 7로 계산되니까 결국 7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죠? 자, 근데 이거 맨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등차수열에서 뭐가 있었어? 부분합들이 등차수열 이룬다라는 게 있었지. 자, 이것도 한번 봐보게요. 우리가 A1에서부터 쭉 더해서 A10까지의 합을 S10이다 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A1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A20까지 여기 부분의 합만 구해보려고. 여기만 요거 구하면 어떻게 돼? 가연이 졸리니까 요거만 해보자. 자, 요거 합 구하면 어떻게 돼? 11부터 20까지 합. 어깨 아프거든? 빨리 불러줄래? 자, 얘 공비 얼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갈 때 공비 얼마인 거야? 얘랑 똑같지, R. 그리고 첫 번째 항 누구야? A11. 그러면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그러면 R-1분의 A1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닐까? 됐어요? 자, 그 다음 A21부터 쭉 가서 A3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자, 요거 근체야. 네. 합을 구하면 R-1 A11 R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 있죠?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해요? R10제곱 그렇지. R의 10제곱 곱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해요? 10제곱 그치. R의 10제곱 곱하는 거지. 되겠어요? 즉 얘네들 사이에 부분합 사이에들에도 뭐가 일어나? 등비수열이 일어나. 근데 문제상에서 이렇게 부분합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이라고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그치. 20 얼마 곱했어? 곱하기 2 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하면 40이라고. 10, 20, 40 더하면 70.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 쳐다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20이네? 그럼 10에서 곱하기 2 한 게 20이니까 우리가 20에다가 2 곱하면 40이네? 10과 30과 40을, 아니 10과 20과 40을 더해서 암산으로 70 할 수 있다고. 되겠어? 이렇게 푸는 거는 중등과정이나 선행과정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식 뭐 서술형 쓸 때나 필요한 식인 거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라고 한대요. 이때 SN이 3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일 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을 알려주고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항상 뭘 이용한다? SN에서 SN-를 뺀 거를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3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서 누굴 빼는 거야?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을 빼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빼기 3들은 그대로 지워지겠고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국 2 곱하기 3의 N제곱이 AN인 거네. 그러면서 얘는 몇 번째부터? 원래는 두 번째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서 구한다고? 첫 번째는 저기다가 1 대입한다고. 그럼 9에다가 3 빼는 거니까 얼마야? 6이지. 근데 우연찮게도 여기다 1을 대입해보니까 얘도 6이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아, 그러면 AN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시 쳐다봤더니 얘는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SN이 결국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 둘이 더하면 0이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 됐어요? 자, 두 번째, SN이 5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일 때 다음 수열의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K값 구하래. SN을 뭐라고 보는 거야? 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K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더했을 때 0이 되는 K값. K는 얼마? 5라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3번이었습니다. 자, 적금. 먼저 물어봅시다. 나 단리와 복리를 모른다. 다 알죠? 단리, 복리 다 알지? 은채 몰라? 아는 척 할게요. 그럼 단리가 뭐야? 단리요? 단리. 단리. 자, 이자를 주는 방법이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 단리는 뭐고 복리는 뭐야? 그거 봐봤자야. 그대로. 희선아,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뭐야? 희선이도 졸리다, 야. 다시. 단리는 돈 넣고 이자. 거기서 이자. 복리는 넣고 이자. 그치. 단리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든 원금만 진짜 원금으로 치워주는 거를 단리. 그리고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까지를 원금으로 취급해줘서 다시 이자를 주는 복리. 그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연이율 10%짜리로 집어 넣어 봤어. 1년 후에 돈이 얼마가 돼? 둘 다 110만 원이 되잖아. 그지? 2년이 흘렀어. 그러면 얘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니까 얼마가 돼? 120만 원이 돼. 근데 얘는 110만 원에 대한 10%를 주니까 11만 원이 붙어서 121만 원이 된다고. 3년째가 되면 얘는 130만 원이 되고 얘는 12만 1,000원이 붙으니까 132만 1,000원이 해당되는 내 돈이 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단리와 복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즉 복리로 뭐 예금에 대한 원리합계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적금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면서 다 해볼 거니까 뭐 또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적금을 넣어 봅시다. 우리 이제 돈 모아야지 1억 만들기 해봐야지. 그지? 한 번도 1억을 만들어 본 적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금을 부을 텐데요. 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어볼래? 자, 100만 원씩 연이율, 아니 월이율 10%짜리로 아주 강하게 돈을 넣었을 때
1년 넣으면 얼마 모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되겠어요? 자, 근데 돈은 매월 초에 넣기 시작해서 12월 31일 되는 시점에서 싹 다 찾을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찾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원리합계다라고 얘기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월 초에 내가 100만 원 넣겠죠? 그치? 2월 초에 또 100만 원 넣겠지? 100만 원? 100만 원 넣겠지? 3월 초에 또 100만 원 넣을 거야. 그리고 11월 초에 또 100만 원 넣을 거고 12월 초에 또 100만 원 넣겠지. 그리고 12월 말에 딴따라단 하면서 돈을 다 찾겠지. 그래서 여기 나온 돈을 계산을 해보려고. 자, 10%짜리 복리 이자를 준대요. 참 좋은 은행. 이런 은행 있으면 얼른 찾아가야지. 자, 그러면 봐봐. 한 번에 이자가 붙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는 100 곱하기 1.1을 하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10% 이자를 주니까 다시 100 곱하기 1.1에 또 1.1을 곱하니까 1.1의 제곱이 되겠죠.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우리가 12월 초가 되면 봐봐요. 3월 초에 1.2의 제곱이니까 12월 초가 되면 100만 원 곱하기 1.1의 11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그리고 제일 끝자락은 한 번에 이자가 더 붙으면 얘는 100 곱하기 1.1의 12제곱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뭐야? 1월 초에 넣은 돈. 자, 그러면 또 뭐도 해야 돼? 2월 초에 넣은 돈도 계산해야지. 그러면 3월 초가 되는 순간 얘는 100 곱하기 1.1이 될 거고, 보자마자 느껴지죠? 하나가 지수가 작네? 그러면 여기도 100 곱하기 1.1의 1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3월 초에 넣은 돈은 1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오면 11월 초에 넣은 돈이 12월 초가 되면서 100 곱하기 1.1이 되겠고, 그러면 12월 말이 되면서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 12월 초에 넣은 돈이 뭐가 되는 거야? 100 곱하기 1.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난 뭘 구하고 싶어? 얘네를 싹 다 더한 거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각각의 항들을 봤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 때 1.1을 곱했고, 이렇게 올라갈 때 또 1.1을 곱했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얼마를 곱하면서 올라가? 1.1을 곱하면서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뭘 이루고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다 집어넣으니 공비가 얼마인 거야? 공비가 1.1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공비 R-1이니까 분모는 0.1일 거고, 분해 우리가 100 곱하기 1.1이 첫 번째 항인 거지. 거기에 뭐가 돼? 공비가 1.1이니까 1.1의 항의 개수 12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결국 뭐야? 내가 넣은 돈의 전체 적금에 받아야 될 돈이지. 자, 진짜 계산 한번 해볼까? 0.1이니까 110에다가 0.1이 되면 1100이 될 거고, 1.1의 12제곱이 얼마인지 모르네. 계산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해보고 싶었는데.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연초에는 원리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연초에 넣는 게 있으면 연말에 넣는 것도 있겠지. 내가 1월 말에 100만 원 넣고 2월 말에 100만 원 넣고 12월 말에 100만 원 넣고 찾는 거야. 100만 원 주면서 전체를 그냥 끄집어 오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게 어디만 차이가 나겠어? 이 첫 번째 항만 차이가 나요. 원래 실제 차이는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100 곱하기 1.1이 되고 지수가 하나씩 다 뭐예요? 적어지잖아요. 1.1의 11제곱으로. 그치? 근데 원리합계인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합에 대해서는 공비도 똑같고 여기 있는 R값이 똑같고 항의 개수 똑같으니까 여기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만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첫 번째 항만 차이가 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초에 넣는 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첫 번째 항이면 연말에 넣는 거는 그냥 A가 첫 번째 항이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간혹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거를 연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말에 넣는 거를 기말불이라고 불러요. 되겠어요? 그래서 기수불 했다라고 하면 연초에 넣는 거야. 월초나. 즉 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 말에 넣는 거를 기말불. 되겠죠? 그래서 기수불은 뭐가 된다? 초항이 공비가 1 플러스 R이 한번 붙는다. 그죠? 그리고 기말불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그대로 넣은 돈이 초항이 되더라. 첫 번째 항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금들을 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었던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산들은 정말 잘하는데 헷갈리는 거 딱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를 생각을 해보자. 이 11월 초가 있죠? 11월 초하고 10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2023년 1월 초에 돈을 넣었어. 그래서 찾는 시점이 언제야? 2023년 12월 말에 찾는 거지. 근데 이렇게 찾는 거나 2024년 1월 초에 찾는 거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2023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99999999999999가 말이겠죠. 그리고 2024년 1월 1일 빵빵시 빵빵분이 24년 1월 초인 거잖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12월 초에 기수와 11일인데 12월 말에 지금은 12일로 늘어나는 그것도 한 달로 봐주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얘가 12월 초랑 똑같지만 얘는 11월 말하고도 같다고. 그러니까 한 달이 흐른 거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지? 그 찰나의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은행도 그 찰나의 순간까지 계산해주지 않아. 그 생각해봐. 내가 1월 1일 11시쯤에 가서 돈을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10시쯤에 가서 돈을 찾아. 그럼 1년치에 이자 줘, 안 줘? 줘. 당연히 줘야지. 그 찰나의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되겠어요? 같은 시점으로 취급한다고. 되겠어요? 왜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 아니 12월에 돈 줬는데 왜 12월에 또 주는 어? 언제 줬다고 돈을? 12월 초에 주고 이자 주고 12월 말에 또 준 거 아니에요? 이자를? 이 이자는 언제 거 이자야? 이 달로 주는 거잖아. 이게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자동차 문제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한 달치를 딱 그 시점에 딱 그걸 주는 거잖아. 지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지급은 여기에서 지급한 그 이자는 우리가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여태 준 거야. 12월 초에. 그리고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를 여기서 한 번 더 줘야지. 됐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또 이제 의문점 없죠? 잘 풀겠지 이제. 자, 이제 우리는 전자제품을 사봅시다. 가전제품을 사야지. 뭘 사는데 300만 원짜리를 살까? 응? TV 사는 건가? 냉장고? 야, 요즘 냉장고 300만 원 주고 못 사. 사긴 사겠다.
좋은 거는 막 엄청 비싸던데? 쌤 몇 년 전이야? 이사할 때 바꿨으니까 한 1년 된 거 같거든? 우리 집 냉장고도 500만 원 주고 샀는데? 비싸던데 냉장고? 냉장고 겁나 비싸더라. 그냥 시원하게 할 뿐인데 아이스박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음을 못 올리는구나. 냉장고가 없으면 아이스박스 하려면 아쉽네. 자, 어떤 신혼부부는 A만 원을 연이율 4%짜리 1년마다 복리로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해서 312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한대요. 대단히 알뜰한 사람들인가 봐. 나 같으면 이미 질렀어, 할부로. 그지? 자, 그러면 나는 1년 초에 얼마를 집어넣고 A1을 집어넣고 2년 초에도 A1을 집어넣고 쭉 집어넣어서 몇 년까지 간대? 10년 초까지 가서 그때도 A1을 집어넣고 10년 말이 되는 시점에서 싹 다 찾을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수가 헷갈리니까 반드시 여기를 좀 해보세요. A 곱하기 1.04가 첫 번째 이자죠. 됐어요? 그러면 지수가 1이니까 여기 10년 초가 되면 A 곱하기 1.04의 9제곱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A 곱하기 1 플러스 1.04의 10제곱이 되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넣은 거는 지수가 하나 작을 거고 쭉 내려오면서 10년 초에 넣은 돈이 A 곱하기 1.04로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공비는 얼마? 1.04가 공비고 항의 개수는 총 10년 동안 넣었고, 첫 번째 항이 누군 거야? A 곱하기 1 플러스 0.04, 즉 1.04인 거죠. 자, 그러면 공식에다 집어넣어주면 R-1 하면 0.04분의 초항 A 곱하기 1.04 곱하기 R의 1.04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1.04의 10제곱은 문제가 줘야 됩니다. 안 주면 못 풀어. 이게 얼마래? 얘가 0.5래. 1.5. 그러면 1 빼면 얘가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0.04분의 A 곱하기 1.04 곱하기 0.5가 얼마가 되게? 312만 원이 되는 A값을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공두개 밀려가면 여기도 공두개 밀려가면 되죠. 그래서 4분의 4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A 곱하기 104 곱하기 2분의 1은 312 곱하기 4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52가 될 거고, 그러면 312 곱하기 4를 52로 나누면 4, 1은 4, 4, 1은 4, 4, 32 13으로 나누면 2, 26에 52면 4, 24만원씩 10년 모으면 312만원짜리 TV 살 수 있겠네.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